안녕하세요. 크로스핏 아카데미입니다. 크로스핏을 다년차 이상 하신 분들 혹시 운동 수행 능력이 더욱 향상됨을 느끼시나요? 크로스핏을 처음 할 때는 힘든 만큼 운동 수행 능력, 즉 스트렝스뿐만 아니라 유산소 능력도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 성취감으로 크로스핏에 더욱 빠지게 되죠.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2, 3년차 이상 꾸준히 크로스핏을 한 분들이라면 어느 순간 스트렝스나 유산소 능력이 정체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크로스핏을 거의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무게나 유산소 능력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와드 사이언스 영상 내용을 토대로 공부한 크로스핏 수행 능력을 2배 늘릴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최신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이 크로스핏을 오래 하신 아마추어 분들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입부에서 말했듯이 처음 크로스핏을 시작하면 근력과 체력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지만 최소 3, 4년 정도 꾸준히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정체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원인은 간섭 효과 때문인데요. 운동과학에서 간섭 효과란 여러가지 운동 훈련이 동시에 또는 짧은 간격으로 수행될 때 특정 운동 능력이나 적응이 다른 운동 훈련으로 인해 방해받거나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근력 훈련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때 자주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 개념은 특히 크로스핏에 나타나기 쉬운데 그 이유는 크로스핏 선수들은 한 주 안에 다양한 종류의 운동, 즉 스트렝스나 컨디셔닝 훈련을 수행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핏 선수들은 간섭 효과를 겪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크로스핏 엘리트 선수들과 엘리트 역도 선수와 비교해보면 근력에서 역도 선수가 15%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사이클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크로스핏 선수들이 대체로 지구력 부분에서 20에서 25%까지 성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크로스핏 선수들이 간섭 효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항상 근력과 지구력 훈련을 결합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섭 효과 없이 운동 수행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에 소개해줄 연구 결과가 그 힌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바로 럭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프로 럭비 선수들을 대상으로 먼저 4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스트렝스 훈련을 실시한 다음 체력 훈련을 바로 하지 않고 6시간 후나 다음날, 즉 24시간 후에 실시했습니다. 7주 동안의 힘과 체력 발달을 관찰한 결과 스트렝스 훈련 직후가 아니라 6시간 또는 24시간 후에 체력 훈련을 하며 스쿼트 강도와 벤치프레스뿐만 아니라 체력 측정치에도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크로스핏 훈련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꾼다면 훈련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츄리히 연방공과대학 선임과학자 고마루 디 허스트의 크로스핏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렝스 훈련과 심폐지구력 훈련을 일정 시간 휴식 뒤에 나눠 실시해야 훈련 효과가 더욱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소 5년 반 크로스핏 훈련 경력을 가진 2개의 그룹 A와 B를 설정한 후 A그룹은 기존 크로스핏 훈련과 마찬가지로 스트렝스 훈련 직후 컨디셔닝 훈련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B그룹은 한 주씩 스트렝스와 컨디셔닝 훈련을 번갈아 가며 실시하였습니다. 두 그룹 모두 8주간 훈련하였고 주 4일씩 훈련했으며 B그룹은 첫 주차는 스트렝스, 2주차는 컨디셔닝 이렇게 번갈아 가며 훈련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험 전 테스트에서 두 집단의 수행 능력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8주 후 결과에 따르면 B그룹이 A그룹에 비해 약 5% 더 유의미한 성과 향상을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모든 영역에서 실험 전보다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을 A와 B그룹 비교해보면 크로스핏 3대 운동에서는 0.8%, 풀안에서는 2.8%, 클린 앤 저크에서는 3%, 로잉에서는 1.8%, 최대 개수 백스쿼트에서는 19%만큼 A그룹보다 B그룹이 더 향상된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A그룹은 실험 전보다 약 7%, B그룹은 실험 전보다 약 12% 상승하여 약 2배 정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컨디셔닝과 스트렝스 훈련을 주마다 분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주 4에서 5회 한두 시간 정도의 세션을 수행하는 중간 혹은 낮은 강도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훈련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한 대로 한 주는 기술과 힘 훈련에 집중하고 그 다음 주에는 컨디셔닝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만약 주당 15시간에서 20시간 또는 30시간의 훈련량을 소화하는 엘리트 운동선수라면 이러한 방식을 주마다 분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내에서 오전, 오후 훈련으로 분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스킬과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휴식과 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컨디셔닝 훈련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 세션 사이에 5시간 혹은 6시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특히 고급 운동선수들에게 중요한데 이들이 훈련 정체기에 접어들기 시작할 때 더욱 중요한 훈련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6년간 훈련을 해왔고 이들 중 일부는 확실히 훈련 정체기에 가까웠을 것이며 이 훈련법을 통해 그 정체기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른 운동 수행 능력 향상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체기에 있으신 분들은 위 방법과 같이 한번 훈련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도 위 연구 결과에 맞춰 훈련을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라 생각하고 향후 이 훈련법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진다면 더 많은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있으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